유독 어떤 사람만 만나고 오면 기분이 안 좋고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이 반복해서 생각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은 묘하게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두고두고 생각이 나죠. 그 사람과 만나면 분명 즐거운 면도 있기 때문에 손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겠다, 멀어져야겠다 마음먹어도 막상 끊어내기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래 이어온 관계여서 끊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 사람과 관계를 끊고 나면 허전하진 않을까 걱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과 멀어져야 하는지 이해하시고 나면 손쉽게 그 사람과 연을 끊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한양대 유영만 교수님이 말하는 멀어져야 하는 인간 유형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그는 모든 인간관계를 거래로 봅니다. 아니, 사람 자체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자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정작 내가 필요할 때 그는 시선을 회피하거나 필요한 자리에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나는 이런 사람에게 장문의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내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간절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고심 끝에 아주 짧게 답장을 썼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서 긴 사과문을 받았지만 마음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메일을 보내는 나라고 속 시원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면 언제든 떠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간에만 잠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걸 얻어내면 그만입니다. 그에게는 인간관계도 늘 거래의 연속입니다. 가끔씩 느닷없이 카톡이나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경조사는 기본이고 자신이 최근에 무슨 일을 하나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부탁하는 사람은 나를 잘 알지만 직업상 나는 그를 언제 만났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를 아주 잘 아는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가왔다가 필요한 걸 얻어내면 이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그들의 태도에 인간적 피로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도움을 주고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래서 의존적이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옵니다. 그 필요가 충족되면 소식을 끊고 살다가 다시 뭔가가 필요해지면 뻔뻔하게 다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하는 수동시계와 같습니다. 애정과 관심이 식으면 관계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생깁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와 부탁하면 결코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필요로 맺어지는 계약관계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요로 맺어진 인간관계는 필요가 없어지면 관계도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끊어진 인간관계를 필요한 게 생길 때 다시 이어나가려고 시도하지만 관계 회복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의지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얻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얌체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만 도움을 부탁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귀 막힌 사람. 그는 만나자마자 따발총을 쏘듯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만 합니다. 밥을 먹는 중에도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틈새를 노리다 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도 기회를 주지 않고 본인의 주장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끼어들고 잠시 침묵이 흐르는 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나오는 대로 말을 쏟아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무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 명이 모여도 언제나 그는 혼자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아마도 개나리처럼 무리를 이루어 피는 꽃이나 집단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군무는 좋아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는 모란꽃처럼 혼자 화려하게 피는 걸 좋아하고 혼자 춤을 추는 동물을 즐깁니다. 그를 만나고 집에 오는 날에는 귀가 먹먹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귀는 막고 남의 귀만 열어놓으라고 우기면서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들으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은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미 자기 안에 답을 갖고 있습니다. 타협하거나 재고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고 자기만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대를 깔보거나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소통의 문은 닫히고 불통만이 남습니다. 자리가 길어지면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이야기를 끝내고 자리를 뜨는 게 상책입니다.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청할수록 겸손해지고 상대를 존중하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내가 기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자존감을 세워줌으로써 나도 더불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대화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입담의 달인보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경청의 달인이 이끌어갑니다. 입으로 한 가지를 말할 때 귀로는 두 가지를 듣기 바랍니다. 나뿐인 사람. 이들은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펼쳐진다고 착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같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언제나 자기 입장만 고수합니다. 함께 일하는 친구들의 애로사항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봅니다. 자신이 왜 그런 걸 신경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되려면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아, 언제 사람 될래? 이 말은 인간이 아직 사람이 되지는 않았으니 어서 정신 차려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는 인간을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자기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함량 미달의 인간을 생산해내기도 합니다. 얌체같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남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협업을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의 존재 이유와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달려들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회수 작가의 말에 따르면 나만 생각하는 사람, 즉 나뿐인 놈이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 감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나 의무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로 인해 상대가 아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지닌 가장 소중한 미덕은 머리로 계산했을 때 나에게는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머리는 계산하지만 가슴은 사랑을 합니다. 얌체 같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물불 안 가리고 나서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뻔뻔한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내가 얻은 이익도 결국 다른 사람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돋보이는 이유는 말없이 나의 배경에서 도움을 준 수많은 사람 덕분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을 때 인간관계는 비상하는 날개가 됩니다. 365일 과시형. 자기 자랑만 일삼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그 친구의 과신과 자만이 언제 끝날지 늘 궁금합니다. 만나자마자 그는 지난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전적으로 자신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 덕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과시가 길어지면 도리어 가벼워 보이고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과시는 상대를 무시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자기 과시에 빠진 친구는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기 과시에 함몰된 나머지 상대를 본인이 무시하고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나무인의 그는 벌써 많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친구들이 자신을 떠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세상에 자기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과시가 거듭될수록 그를 무시하는 사람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과시는 무시를 불러오고 멸시를 낳습니다. 솔직히 잘난 척을 하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은데 자기 자랑에 집중하느라 그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감을 기반으로 자기 주관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자신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생각은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직간접적 체험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생긴 산물입니다. 생각은 그래서 역사성을 띱니다. 내 생각을 만들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 생각은 지금 여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면서 상대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나무인의 자세입니다. 생각은 다른 생각을 만나 충돌이 일어날 때 또 다른 생각을 잉태합니다. 자기 과시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비추어 성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편견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특정한 시점과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나 일하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때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자기 과시에 매몰되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게 심각한 감정적 손상을 입힐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많은 문 중에서 말 못 막는 사람. 자기 입만 말하는 입인 줄 착각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말은 누구나 따라야 할 진리이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고 치부합니다. 말문이 자유롭게 열려야 새로운 관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말문을 막는다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틀렸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만 말하고 내 말이나 잘 들으라는 강요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만난 말문을 막는 사람은 무척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의견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상대를 누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입만 입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은 왜 존재하는지조차 모릅니다. 나를 만날 때도 고압적인 태도가 은연중에 나왔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말문을 막는 사람을 만나 할 말을 잃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상대의 말을 중간에 뚝뚝 끊어버리는 사람. 자기 생각을 결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밥맛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회의를 진행하는 팀장이 팀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처럼 있다가 회의가 끝날 무렵 모두의 의견을 일절 무시하고 자기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이야기한 것은 다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생각을 갖고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 생각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생각은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생각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리 있는 생각을 말로 꺼내지도 못하게 사전 봉쇄하는 것입니다. 적게 말하면 적도 그만큼 없어집니다. 말은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주장을 열심히 이야기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어야 합니다.
말문을 막으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 가능성도 볼 수 없습니다. 내 생각만큼 상대의 생각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과거로 향하는 꼰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언제나 그의 거처는 과거입니다. 그때가 정말 좋았었는데 좋은 시절 다 갔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힘든 일만 반복된다고 불평들을 합니다. 그 옛날에 술 마시면서 주고받던 대화도 끊임없이 되풀이됩니다. 10년, 20년이 훌쩍 지나고 세상도 많이 변했는데 생각이나 경험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도 지금 또는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비추어 각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과거가 언제나 다시 태어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왜 시대착오적 발상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옛날만 들먹이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도 없습니다. 달콤한 향수와 아련한 추억에만 흠뻑 젖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 인식과 미래 전망이 없습니다. 경험을 지속적으로 갱신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에 매몰되어 있으면 위험한 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 없는 이상향에 기거하는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 퇴치해야 할 첫 번째 타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과거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만날 때마다 예전에 자신들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추억에 빠집니다. 물론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며 잠시 향수에 젖는 즐거움을 무조건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이야기나 미래 이야기는 없고 온통 과거 이야기로 대화가 채워집니다. 꼰대들의 향연이 따로 없습니다. 과거의 성공 체험은 지금 여기서 미래를 준비하는 색다른 생각을 가로막는 장본인입니다. 수주대토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요행만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토끼 한 마리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다 나무 그루터기에 머리를 부딪혀 죽는 것을 본 농부가 토끼를 공짜로 얻을 생각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나무 그루터기만 쳐다본 이야기에서 비롯된 사자성어입니다. 아널드 토인비는 수주대토를 휴브리스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과거 정치 권력을 잡은 창조적인 소수 집단이 상황이 판이하게 바뀌었는데도 과거의 성공 체험을 반복하려다 도리어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과거의 추억은 상상력의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매몰될 경우 현재와 미래까지 삼켜버립니다. 과거의 성공 체험에 매몰될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낯선 생각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탄을 잃은 사람. 감탄을 잃은 사람은 도전을 회피하고 지금 여기서의 삶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최소한의 변화도 거부하면서 익숙함만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지루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자세가 필요한지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제와 다른 삶을 살기보다 어제가 반복되는 삶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낍니다. 현실 안주만이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도전은 불필요한 만용이며 삶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 여기서의 삶도 살만한데 굳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도 이렇게 익숙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제 했던 방식을 다시 반복할 뿐입니다. 삶의 활력을 잃고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처에서 소위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면서 입으로는 지루하다고 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익숙함의 반대는 낯설미입니다. 낯선 일, 낯선 사람, 낯선 장소는 익숙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대의 적이자 기피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여기를 떠나 낯선 저기로 가야 합니다. 늘 만나던 사람만 반복해서 만난다면 늘 하던 일만 해서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삶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인은 자두를 봐도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술가는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시인 역시 당연함을 부정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입니다. 일상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감탄보다 한탄하는 일이 많습니다. 익숙함에 덫에 걸려 다르게 생각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배울 것은 없습니다. 타성에 젖으면 탄성을 잃어버리고 감탄할 일도 없습니다. 늘 하던 대로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은 오지 말아야 할 미래입니다. 그들은 색다른 도전을 회피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지금 여기서의 삶에 만족합니다. 나름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타성에 젖어 틀에 박힌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들 곁으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들을 만나면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지 않고 책 잡히는 사람. 이들은 지금 갖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얼마든지 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는 일종의 지적 호흡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생명체가 죽음을 맞이하듯 지적 호흡을 멈추면 정신적 성장도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배움의 끈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멈춘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움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책을 읽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 얼마 전 저에게 왜 그렇게 치열하게 뭔가를 배우는데 시간을 낭비하는지 묻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굳이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데려다 쓰면 된다는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 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꼭 책을 통해서만 공부를 하란 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멈춘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에 접속해 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지만 그가 가진 오만함으로 인해 과연 제대로 된 공부가 될지 의문입니다. 물론 바쁘게 사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책 말고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먹고 사는 게 더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달리기만 하다가는 결국 자신도 모르게 무리해서 내쳐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점검합니다. 그들은 자만하지 않고 부단히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공부에 끈을 놓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를 계속하지 않는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굳이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부하지 않는 이유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부하는 사람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수불석권의 공부를 이어갑니다. 책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나를 생각하면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먼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노력합니다. 공부를 멈춘 사람은 성장을 멈춘 사람입니다. 반면에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은 언제 봐도 표정이 즐거워 보이고 몸도 가벼워 보입니다. 배움으로 깨닫는 즐거움과 행복 덕분입니다. 공부를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합니다. 건강하고 젊게 사는 비결은 비교적 오랫동안 배우고 익히면서 즐거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배움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설레는 여행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마음이 설레는 것처럼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배움도 시작하기 전부터 설렙니다. 익숙한 세상에서 낯선 세계를 발견할 수도 있고 당연한 생각도 당연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남다른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관찰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지나가다 만난 특이한 간판조차 그에게는 관찰과 공부의 대상입니다.
인생의 주연은 설렘과 호기심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단점만 지적하느라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 이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상대의 단점을 발견하기 위한 삶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상대의 단점을 끄집어내서 질책하는 데 천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은 처음부터 상대의 단점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와 만날 때마다 느끼는 점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너무 부정적이고 편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SNS에 댓글을 쓸 때도 시종일관 부정적입니다.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거나 상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발전적으로 개선하도록 얼마든지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는데 언제나 악플을 달아서 상대의 의도를 비틀어 버립니다. 긍정보다 부정, 장점보다 단점을 보는 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탓에 그들은 모든 사람과 이야기할 때마다 꼬투리를 잡아 물고 늘어지는 데 천재입니다. 자신이 잡은 그 작은 꼬투리가 세상의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먹구름 속에 태양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어도 그 뒤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앞에 세상은 가능성과 기회의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꼬투리만 잡는 사람은 항상 자기 앞에 펼쳐진 악조건과 불행을 탓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탈출할 기회를 모색하지만 누군가는 어차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방법을 찾아 자기 합리화를 추구하는 사람과 되는 방법을 찾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여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덕분에라는 말보다 때문에라는 말을 남발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만든 것은 모두 남 탓, 환경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장점보다 단점을 주로 봅니다. 뒤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고 탓하거나 험담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보다 칭찬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풀립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타인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말을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접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이들은 자신이 덕분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도와준 이들의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주면 돌아오는 것은 배은망덕입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이들은 먹고 살기 바쁜 탓인지 자신이 누구 덕분에 이렇게 잘 된 것인지를 망각합니다. 이들의 주특기는 자신이 입은 은혜를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버리는 데 있습니다. 나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챙겨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면 언제나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주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와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기에 내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내 도움이 그의 내면적인 성장과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 일이 끝나자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에게 도와준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주고받는 정이 소중함을 알아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대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공손한 행동입니다. 대접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대접에 담긴 상대의 사랑과 존경과 정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신이 베풀어준 만큼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하지만 사람 관계를 그렇게 이해타산으로만 생각한다면 참 씁쓸합니다. 대접해준 사람은 정성을 다해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텐데 그렇게 저울을 들이대면 그 관계는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대접받는 일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대접 속에는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접을 뒤집어 접대가 되면 거기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접대는 사절이지만 대접은 환영입니다. 대접이 오가는 인간적인 정이 사람과 사람을 끈끈한 인연으로 맺어줍니다. 그 대접을 시작한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저런 일이 반복되면 버림받는 일이 계속되어 주변에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한 사람에게 한접대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저버린 은혜는 연쇄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불신과 배신의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어떤 유형의 사람과 멀어져야 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멀어지시고 평온한 마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삶의 지혜를 드리는 영상을 업로드할 테니까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인생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